미친 이달의 소설 이번에 8월이죠. 8월에 그 선정이 되신 김금희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센티멘탈도 하루 이틀입니다. 선정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그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제 등단하셨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너의 도큐먼트라는 작품이 방송에서 등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단편들 주로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창작가 비평 여름호에 실린 소설이죠. 그 센티멘탈도 하루 이틀. 그 제목부터 좀 굉장히 독특하고 좀 신선한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리듬감도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사실 처음에 소설을 읽을 때 의아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족의 구성원들의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게 처음에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김과 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자신의 부모였죠. 그리고 또 나름 이게 일종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참 생각을 이렇게 깼던 것 중에 이제 김이 아버지고 이게 9살 어린 김이 아버지고 이제 홍이 이제 어머니인 이런 관계로 나왔었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나오고 또 다른 인물도 자신의 친구들도 표, 이렇게 마 이렇게 성만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인물들이 이게 인물들이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가장 큰 건 솔직히 새아빠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새아빠와 엄마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주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이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 나라는 인물과 그 새아빠죠. 새아빠인 김과 엄마인 홍 모두가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서 1대1의 위치에서 이제 세상에 서기를 바랐기 때문에 새아빠나 엄마라는 호칭은 되도록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했고 이름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성만 남고 어떤 고유의 이름이 사라짐으로써 좀 더 객관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존의 작품들을 봤을 때도 생각보다 이 세계 어떤 불행이라고 해야 되죠. 불행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최대한 그것을 좀 거리를 두고 좀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나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소설을 쓰는 어떤 자세랄까요? 태도 자체가 가능한 한 그걸 뭐 거리두기라고 그러니까 대상과 나의 어떤 거리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잘 보기 위해서 뒤로 좀 물러나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글 쓰고 있는 나를 넘어서 다른 인물이나 어떤 다른 연령대나 뭐 다른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려질 수 있었을 때 작가로서 약간 뭐 만족감이란 만족감을 좀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소설을 쓸 때 사실 어떤 사건들을 불러오고 뭐 예를 들면 센티멘탈도 하루 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수생의 임신이라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지는 이제 담아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사건 자체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당선작에서도 아버지의 뭐 실종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계기로서 주인공한테 작동을 하는 거고 사실 제가 정말 그 독자들한테 하고 싶고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그 계기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인공이 어떤 균열을 맞게 되고 그 균열을 통해서 한 걸음 어떤 방식으로 내딛느냐거든요. 이제 처음 등단작인 이제 너의 도큐멘트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아이들 창대에 2009년에 발표하셨던 그 아이들이라는 소설에서도 이제 그러한 도시의 어떤 그 일상들 사실 도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로 이렇게 인식이 확장되는 그런 순간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예, 특별히 도시에 대한 문제 확실히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도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라기보다 일단 이제 작품을 쓰려고 구상을 하거나 할 때 공간에 의해서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20년 동안 살았던 동네가 지금 재개발 앞두고 뭐 거의 이렇게 폐허가 돼서 지금 부서져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이제 착상을 하고 글을 쓰게 된 거고 그 전에 도키모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 배경이 이제 인천인데요. 그 인천이 어떤 과거에는 굉장히 질주하는 도시였다면 지금은 좀 약간 주춤하고 퇴락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공간도 그런 공간들인데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담아내고 싶은 욕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쓴 이 작품도 공간이 이제 도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지만 이 끊임없이 짓고 허물고 그러니까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어떤 공간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도시를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생각도 쓰는 가운데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한 인물이 작가의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게 해주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어떤 그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인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도시 바깥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 가상으로서의 이제 인터넷 공간, 거기 뭐가 있냐라고 이제 주인공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묘한 어떤 감정이 사실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실제로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말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98학번인데요. 98학번인데 제가 물론 중학교 때 이럴 때 이제 개인 PC가 많이 보급이 되고 그걸 다뤘지만 사실 그 인터넷 공간이 확장되고 하는 거를 없던 상황에서 확장되는 걸 직접 목격한 게 대학에 들어가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던 세상도 어느 정도는 누렸고 그게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제 20대와 30대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 말하는 인물은 어쩌면 물론 나이는 더 어린 친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 나이 또래 내지는 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 윗세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세계라는 것이 지금 현실 세계와 어떤 대척점이 되는 공간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공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어떤 비애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은연중에 그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이번에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이제 등단작을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그 수상소감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제 그 세대의식을 굉장히 강조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6에 온전하게 속하지도 않고 그 이후에 완전히 그 386으로부터 단절되지도 않았던 그 세대. 네. 그러나 그런 어떤 부채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세대로서의 어떤 세대의식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이 바로 그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가장 저는 흥미롭고 좀 매력적으로 봤던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정형적일 수도 전형적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 장면은 이상하게 비극적인 감동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어떤 우리나라의 소설들이 그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다루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루고 하는데 제 또래라든가 저보다 조금 더 한 3, 4년 정도 더 많은 또래라든가 그 사람들은 정작 386과 밑에 이렇게 치고나오는 이 무정장한 세대들이 치여서 소설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쓰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김이라는 인물을 제가 불러낸 것도 아마 그렇게 저는 중요하고 분명히 제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설적으로 다뤄주지 않은 인물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만났던 그 386 세대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건 굉장한 피로감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저를 자극하는 어떤 그 세대 간의 알력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만났던 386 세대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어떤 그런 비애감 같은 것이 주를 이루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굉장히 치열하고 극복하거나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그 세대는 그런 거고 그 밑에 있는 세대들조차도 그 비애감을 같이 나눠서 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르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비애감의 연장에서 제 윗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두 개의 방향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김의 성장이 있을 거고 이제 그 성장의 길목에 있는 나 어떤 그 기고에 서 있는 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민과 센티멘털리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게 조금 많이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된 나이에 마주쳤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화적인 상황들을 떠올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조는 감정과 정서라는 굉장히 불가해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고 있는 어떤 수치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한 몰입이 있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이 생각하기에 그 10년 전에는 그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고 어떤 사회를 변혁을 시키거나 변화를 시킨다면 그것으로도 가능한 어떤 그런 무게를 가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작가인 제가 이제 그 뒤로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쉽게 휘발되어 버리는가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릴 수가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공유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차가운 얼굴로 돌아설 수 있는가.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제 해석을 좀 하려고 또 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독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설을 쓰고 싶으신지 뭐 그런 어떤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소설을 구상할 때나 뭐 쓰고 싶다는 욕망을 느낄 때는 어떤 세계를 봤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스토리로 오는 작가들도 있고 많은 경우 인물의 성격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전 가장 큰 게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세계를 구성하기에 가장 좋은 인물들을 불러들이고 소재를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설에 대한 어떤 태도나 기대 같은 거를 그대로 잘 유지한 채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뭐 공감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현실 세계에서 잠깐 이게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을 굉장히 오래 아주 쓰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저희 그 독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미안 다시